안녕하세요. 이번 주 윤선생 ETF 교실은 저 윤선생과 함께 한 주간 ETF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징 ETF 주제 살펴보고 오시죠. 네, 이번 주 특징 ETF 주제는 강했던 한 주, 그리고 채권, 지역은행, 엔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 얘기 정말 몇 주째 지금 계속 가장 먼저 드리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자, 먼저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동향 좀 살펴보면요. 우선 지난주 국채금리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좀 바로 말씀드려보면 역시나 이제 주요 지표 부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혹은 노동시장에서는 이 단위 노동 비용 그리고 서비스업 PMI 부진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치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기업들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추정치보다 더 실적이 잘 나온 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S&P 500 기업 내에서 거의 82%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강했던 한 주였다라는 부분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같은 연장선에서 이 미국 장기국채 ETF 좀 살펴보면 역시나 이제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 이 미국채 장기물 TLT 티커를 가진 ETF의 최근 1년 차트입니다. 바닥에서 좀 상당히 좀 반등하는 모습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 지금 지난주에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미국 채권형 ETF 시장으로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주간 단위로 채권형 ETF에만 163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로 좀 자금 유입이 됐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대기 자금이 좀 굉장히 많고 이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 관련해서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우선 이 대형주들 역시도 강세를 보였지만 이 중소형주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낙폭이 컸던 이 섹터라든가 테마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이 미국 유형별 그리고 사이즈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전반, 성장주, 가치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에서도 어떤 시장 전반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사이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살펴보시면 이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소형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주 내에서는 대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가치주 내에서는 역시나 소형주가 강했다라는 부분, 특히나 이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혹은 억눌려 있던 소형주에서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역시나 이제 뒤이어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올랐나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좀 화면에서는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혁신 기술이라든가 혹은 인터넷, 블록체인, 리츠, 주택건설 혹은 좀 더 내려오게 되면은 은행주까지 평소에 낙폭이 굉장히 컸던 섹터라든가 산업 테마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순위 중에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은행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은행주는 금리가 올라갈 때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특이하게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은행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유를 좀 두 가지 정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미국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포지션입니다. 채권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금리 하락이 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이 평가액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고금리가 계속되면 이 경제 주체 모두에게 사실 좋을 게 없죠. 특히나 이런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부실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금리 하락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이제 불식을 시켰다. 자,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미국 지역은행주 ETF인 티커로 이제 KRE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소폭 좀 반등을 했고요. 지금 자금 유입도 동반되는 모습을 역시나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엔화입니다. 굉장히 지금 국내에서도 관심 많은 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원 엔화 환율도 좀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최근에 엔화가 또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를 짚어보면 이 일본은행이 발표한 이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보통 YC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추정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정책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엔화도 달러 대비 약세, 그리고 원화 대비로도 좀 약세를 보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각국에 상장되어 있는 엔화 ETF도 역시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는 이 FXY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한국에는 이제 ETF로는 292560 티커를 가진 ETF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국내 상장된 엔화 ETF도 보시게 되면 올해 5월부터 굉장히 자금 유입이 강하게 있었죠. 그런데 역시나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좀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나 다른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라는 부분, 제가 이제 매 월마다 이 순매수 동향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하고 있죠. 역시나 이제 이번 주제는 순매수 상위 ETF 10월 부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주, 마지막 세 번째는 일본에 대한 관심 확대. 이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이제 순위 리스트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한 달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어떤 ETF를 가장 많이 샀나 살펴보면 TMF 티커를 가진 미국 국채 장기물 플러스 3배짜리 레버리지 ETF입니다. 장기물의 3배짜리 ETF다 보니까 변동성이 매우 높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계속해서 좀 주의해야 된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주가가 올라가면 기초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복리 효과를 좀 더 누릴 수가 있지만 시장이 횡보하거나 혹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손실이 상대적으로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역시나 4위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지금 채권형인데 이 TLT 티커를 가진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채 장기물 ETF죠. 자, 계속해서 좀 순위 넘어가게 되면 이제 2621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채 장기물 환해지 된 부분이고요. 다음에 VCSH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중단기물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채권형 관련해서는 세 번째 있는 BIL 티커를 가진 ETF는 미국채 초단기물입니다. 초단기. 잔여 만기가 1에서 3개월 남아있는 굉장히 초단기물을 편입하고 있는 ETF고요. 지금 좀 보시게 되면 국채 부분으로 굉장히 좀 쏠림 현상이 있긴 하지만 어떤 만기물이라든가 혹은 대상물에 대해서 좀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 성장 관련해서는 반도체 3배짜리라든가 혹은 나스닥 100 플러스 3배짜리 ETF들이 순매수 상위에 역시나 또 올라와 있고, 지금 이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세 번째에 있는 SCHD 같은 경우는 미국 배당 성장 ETF입니다. 지금 순매수 상위에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와 있는 ETF고요. 지금 국내에도 월배당 ETF로 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 배당, 특히나 이런 배당이라든가 뭐 배당 성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라는 부분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아까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이제 일본 ETF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일본 순매수 상위 50개 중에서 이제 ETF만 발라낸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위에서 5위까지입니다. 첫 번째 있는 2621, 아까 잠시 보셨는데 미국채 장기물을 환해지한 ETF입니다. 여기에 지금 4,600만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고요. 지금 일본 지수라든가 지금 여기 순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본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다 순매수가 또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순매수 상위 내에서 ETF가 차지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도 50개 중에 20개가 ETF일 정도로 ETF가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최소 수량 금액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ETF를 통해 접근하게 되면은 뭐 한 주 단위로 또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역시나 우리가 일본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ETF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좀 많이 고려를 해보자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순매수 상위 동향, 채권, 다음에 성장, 다음에 일본에 대한 관심 확대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주간 요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요약, 긴축 우려의 이제 글로벌 전반 강세라는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 긴축 우려라는 부분은 결국 이 지표 부진에 의해서 나온 거죠. 결국 이 나쁜 뉴스가 이 좋은 뉴스로 작용한 대표적인 한 주였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주간 단위로 이 S&P 500이라든가 실적들 여전히 이제 서프라이즈 비율 높게 계속 잡히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ETF 시장 좀 요약을 해봤고요. 저 윤 선생은 다음 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